안녕하세요. 저는 곧 30대 후반에 다다른 여성입니다. 현재는 혼자 사는 중이지만 한때는 이 나이쯤이 되면 누구나 꿈꾸는 평범한 집안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웃고 싸우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많이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혼자서 식사하는 것이 더 편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존재는 아니에요. 현재의 나는 진짜로 행복하게 가족에 대해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라고 믿어요. 요즘은 이상적인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의 조건으로 믿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혹시 저처럼 잠자리에 갇혀 동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까 걱정되어서 2시간 해체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게요. 제가 다니는 건설 회사에서는 남성 비율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것은 제 의지가 아닌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 같은 부탁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살아계실 때 너 같은 인재가 이 회사에 다녀준다면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부탁을 받들어 그의 아버지가 세우신 회사의 유산을 이어받으려는 마음으로 노력을 했어요. 여성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큰 프로젝트도 맡게 되었습니다. 척척해내는 능력 있는 회사원으로 자리 잡았었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누구보다 격려하고 좋아하던 사람이 남자친구였어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더 빨리 입사하여 직급은 비슷했지만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앞장서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남자친구는 항상 여기서 많은 커리어를 쌓고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 중인 회사를 더 크게 키우고 싶다는 포부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안도 제가 다니는 회사 못지않게 잘 나가는 집이었고 지역신문에는 자주 등장하기도 했고 인터뷰 잡지에서도 남자친구의 중요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곤 했죠.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저처럼 홀어머니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시간은 다른 세계인 것 같았어요. 남들과 같이 적당한 연애 기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남자친구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니 두려웠지만 어떻게든 설득하려는 남자친구의 말에 용기를 내어 결혼을 결심했어요. 집안적인 격차는 있지만 저도 홀어머니 아래서 자란 마음을 공유할 것 같아서 누구보다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한 달 만에 전부를 이해한 것이 안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남편의 집안은 조상 2세까지 살펴보고 믿는 집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제사가 많았을 정도로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1년에 명절마다 105번의 제사를 지내야 했었어요. 처음에는 걱정을 했지만 제사는 아이들이 미연수죄로 줄여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한 달에 퀴를 드리는 것은 이해하고요. 상견례 자리부터 안심시켜 주신 시어머니 말씀이 있었고 결혼에 큰 걸림돌이었던 제사를 조금 더 쉽게 넘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드는데 당시에는 한숨을 돌렸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 말씀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없는 집안에서 몸뚱이만 들어와서 별 볼 일 없는 것에 대해 그런 배려가 없을 것이라 의심했어야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순진한 나에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대개는 나보다 2년 빨리 결혼한 작은 동생이 있었고 좋아하는 다른 사람이 있는 집안의 비즈니스 관계로 약속된 결혼을 한 여자였죠.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한 달 초부터 확연하게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넌 철문에 갈거냐? 왜 발길이 못 알아들어? 없으면 몸뚱이로라도 떼어야 할 거 아냐? 아니야. 뇌 제사를 혼자 차리면서 너한테 통 썩어서 이런 굳은 일을 해야 해요. 아예 고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겠죠. 너처럼 여기저기 굴러먹다 몸으로 절대 오래가 흘러지 없이 산티 착장을 입고 살면서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교육 수준을 하고 있어. 말 끝마다 없이 살면서 몸뚱이만 와 기생하는 것이라고 핀전애를 주셨고 같이 밥상에라도 안젤라 치면 주대가는 격 없이 지내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못 배웠다고 무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들이 충요한 거다 집안이 파로 서려면 살아생전 뭐라도 해놓고 가든가.
그것도 아니면 집을 버리고 가야지. 개뿔도 없어요. 미련하게 뛰어들어 죽지 않았습니까? 제사의 마무리는 항상 동서의 이 비교와 제 가장 아픈 마음의 부분을 드러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도 결혼 초반에는 꿈꾸던 형태를 가진 사람도 있었고 계속 끌려가는 것도 친정을 욕심부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같이 참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남편의 감정적인 위치가 심해지긴 했지만 그것도 주인의 마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승준이가 차에서 힘을 좀 써줬어요. 그렇군요. 그럼 결혼식이 성사될 것 같네요. 그래서 너도 상황을 좀 살펴봐서 오라는 뜻이겠네요. 좀 뜯어 말해볼게요. 폐경 없는 몸은 조금 많아도 배경이 있다고 아는 것이 많은 게 아니라고 했지만 이제는 죄를 놓고 종에게 운운하며 대화하는 척 가족들 사이에서 존재하기 힘들어졌고 방에서 조금 쉬려면 시댁 식구들의 부름에 늘 대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나와서 조금 도와줘. 나도 사람이고 힘들다고 몸이 으스러질 것 같아. 그럼 저걸 누가 다 해야 하지? 동서 있잖아. 오늘은 엄마 이름으로 우리 집에 큰 보탬을 해주는데 조금 쉬게 해주세요. 자기가 나와서 조금 해봐. 당신도 어머니랑 똑같은 소리야. 당신은 내 편이어야 한 거 아니야? 저는 대체 누구인가요? 뭐, 땅 따먹기에 뒤편에 편에 어디에 있어요? 다 같은 가족인데 가족인가요? 언제 내가 당신의 가족인 줄,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도구 소리내 지겹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 사실이 전혀 아니에요. 뭐가 지겹고 뭐가 사실이 아닌 건가요? 맑고 의자에 걸터앉는 거 이제 좀 질리네요. 그리고 승준이 우리 집 한번 살려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사상에 동선의 음식까지 바리바리 차려서 드려야 해요. 잘 보여야 하는 거죠. 잘 보이면 좋겠지. 뭐 솔직히 나처럼 힘이 없는 처에 떵떵거리는 것보다는 잘 보이는 편이 처가 덕분인 게 나으니까 말이죠. 그를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암튼 빨리 나와. 남편의 신속하고 정확한 말들은 속사포처럼 제 가슴에 박혀버리고 이제는 누구에게 의지하며 이 시궁창 같은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한참 생각하다가 도아가라고 불러주는 소리에 몸이 먼저 반응해 의식이 고정되고 음식을 만들곤 했죠. 기름으로 범벅이 된 제 손에서 음식 냄새가 하나 나지 않는 동서, 송의 손으로 또다시 음식이 옮겨지곤 했습니다. 그런 나를 내려다보며 크게 경안대고 비웃던 이는 코를 막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낸 기름 냄새가 너무 강한데요. 형이 물었습니다. 형님 냄새가 나. 여기서 답이 나올 텐데 옷 한 벌 사입으세요. 조용한 투톤의 속에서 생글생글 웃는 얼굴을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예, 거기서 둘이 모아 형님. 이놈을 쓰시고 옷이라도 하나 입어라 입으시라고 봉투를 정해주었더니 줄 돈이 없어서 기분이 나쁘게 생겼어요. 국어를 못하던 그들이 심만 두드렸다. 어머니, 그래도 뭔가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는데요. 살아야 해요. 뭐가 즐거운지 저 빼고는 모두 하고 웃는 모습이 이 방에는 사라지고 있다고 외칩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러한 상황을 계속 마주해야 할지 아득한 일이었습니다. 아가 딸을 타만 오라고 한 음식은 어디든 라며 여기 있어요. 헛된 뜻을 품고 있으면 왜 모험함처럼 생각하는 거냐? 시어머니는 고생했다는 말은커녕 도둑 취급까지 받더군요. 그런데 어머님은 매번 음식을 싸서 어디로 가시나요? 오래해서 자금줄을 잡고 있는 노인인 나가요. 그러나 거기에는 많은 부자가 보내는데 근데 또 자세히는 몰라요. 그냥 우리 목수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아이즈 일, 그리고 내일 말이야. 우리 집에 바빠서 저는 제 카드로 뭘 좀 사서 혼자 다녀. 그래도 다른 날도 아니고 아빠께서 산대요. 더 이상 처의 모습조차 보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말은 들었지만 친구 따라 죽는다는 말은 안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파도에 휩쓸려 빠져 죽은 친구를 구하겠다며 그렇게 친구를 따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매년 우리 집에서는 특이한 제사를 지내곤 했어요. 아빠의 친구와 아빠가 나란히 영정사진을 담는 것은 물론 그 친구의 아버지부터 우리 엄마, 그리고 나까지 모두가 참으로 독특한 조합으로 모여 쓸쓸하고 어색한 분위기를 조성하곤 했어요. 그 책에 나와 있는 어려운 것은 없었지만 한때 모시댁에서 받았던 힘든 대우 외에는 말이죠. 엄마에게는 비밀로 해주십시오. 걱정하실 테니까요. 언제쯤 그 집에서 환대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할 것 같아요. 만약 돈으로 사람을 대접하는 집이라면 그뿐이겠지요. 언제든지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연락해 주세요. 내 아버지는 내 아들을 살리려는 목숨을 잃었는데 내가 어떻게든 도와주지 못하겠네요. 어머니와 헤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 큰일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께서 몸을 다 쓰게 누웠다고 하며 회사를 살려내라고 소리를 질렀고 무능한 두 아들은 동서만 쳐다볼 뿐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잘난 동서네 집안도 이번 일을 해결하지 못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당신이 알아서 뭘 할 수 있어 설치지 말고 좀 있어주세요. 형님께 가만히 좀 있어요. 낄 때를 좀 기다리십시오. 어머니, 우리 아빠가 자금은 어떻게든 알아보셔야 해요. 내가 너희 집에 클릭해 다 바쳤는데 거장 일을 할 때 돌아온다는 소리가 컸어. 회사 자금으로 객끼리 뛰는 시무의 모습을 보고 이를 도와주신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통쾌했어요. 나인데 도움도 안 된다고 하며 얼쩡거리는 대신에 냉수를 떠올려 달라고 하더군요. 버릇은 남 못 주는데 물을 떠서 쟁반에 담다가 갑자기 집에 벨소리가 났어요. 나를 제외한 가족들이 모두 달려나갔어. 왔어요. 키다리쇼가 빨리 나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난리가 터져서 부엌에는 망부석처럼 쌓여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사람이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시어머니인 질개였어요. 얼린 비에 더해 너모의 고개를 일씩 숙였고 어르신이 나타나 보니 여기가 소위 말하는 무속이냐는 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니다. 어리 참된 위인, 어떻게 내가 퇴출되어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친구 아버지가 독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 뭐라고 물었고, 만약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고 있다면 더 빨리 말해줬어야 했을 텐데, 그것이 만나러 오신 목적이었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바로 해드릴게요. 나의 아들은 모순을 해결해준 사람이었고, 나에게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당신에게 말해도 괜찮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뜻이 더 말끔해. 알겠다. 내 몸은 흔들리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니 아직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멍한 상태에서 제 아버지가 잡아간 나의 모습을 보채는 노릇을 대신해주겠다는 말씀을 나한테 하셨어. 그렇게 연이은 몇 번의 행동으로 나에게 한여름 태양 같은 느낌을 줬었던 당신의 가족에 대한 시달림은 예상치 못한 구름 한 점으로 한 방에 사라지는 것만 같았어. 그리고 달마다 보내주시는 음식은 맛있게 잘 먹인다. 맛있어. 요리를 잘 하시네. 기태는 그것을 맛보고는 감당할 수 없어서 미안해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고민한 후에 다시 연락해줘. 서 있는 물컵을 들고 있는 제기에 독초 같은 날카로운 소리가 나서 믿기 어려운 목소리로 순간 변해버렸어요. 아, 우리 아가야. 부드러운 맛을 느끼게 해줬던 것이었다면서도 그런 목소리는 한 번도 나를 향해 들은 적이 없던지라 물컵을 들고 등을 돌려 물었어요. 네, 저 있어요. 넌 네 위인인 신부님이나 하는 것만 되고 무언가 하는 아이야. 버릇이 없이 우리 집이 언제부터 이렇게 캔없이 살았을지. 퇴치해야. 동서서는 이유가 다르겠지만 동시에 놀라고 말았어요. 네, 큰 해야 너가 있어서 정신이어서요.
없는 곳에서도 나를 켤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 놀라운 저에게 분명 말귀를 모르는 것이냐? 넌 없이도 산다는 집에서 기본적인 학습조차 되어 있지 않은 거냐? 따발총을 쏠다고 시험을 볼 리 없는데 왜 그런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새까만 얼굴을 지으면서 비실비실 웃는 그 모습은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상황을 판단할 줄 몰라 무릎으로 기어 재바라 보았더니 오늘 시험을 보러 간 경험을 망쳤다. 아가,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은 모두 잊어라. 미안하고 나이만 먹은 것처럼 나는 아직도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르나? 이해해 주길 바란다. 너희도 빨리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길이 어렵다는 걸 알아야 해. 필요와 성어용서를 받다니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들을 거라곤 예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습게도 그 마리랑 시어머니 아구리 따로 국밥처럼 저에게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숨막히는 9초간 퍼트가 떠올랐어요. 무슨 일이든 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어르신이 그리고 곰이나 늘 저를 위해 먼저 움직이실 줄 알았어요. 얼마나 되는진 모르지만 돈 푸네 기세 등등하게 저를 천대하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빌고 있다니. 그간 제가 지나온 시간이 무색하게 고서로 피까지 한텐 무러워 보입니다. 돈이 무서워요. 어머니를 다리에 앉히고 있어요. 항상 너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성준이니 무슨 소리야. 그런 너를 다 안 쳐다보곤 했구나. 미안해요. 이번에도 마치 물귀신처럼 누군가를 끌고 들어가는데 발을 밝혀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시어머니의 화법 속에서 지금까지 참고 있던 인내심이 갑자기 끊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하. 돈이 필요하세요? 도와줄게요.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이고 평소에 제 앞에서 웃어본 적이 없던 시어머니는 힘겹게 입술을 뒤틀어 미소를 보여줬어요. 아버지께서는 어떤 때는 죽기 전까지라도 그늘이라도 만들어주셔야 한다며 값어치가 없는 길이라도 죽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에서도 자식이 부끄러워할 만한 일을 자녀에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해하시고 용서해야 한다고 하셨고 바하라가 저희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죽은 아버지의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양심은 있어요. 당시에는 말이 너무 혹평하신 것이 아니세요. 유철수 즉 우리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넌 창가에서 아버지의 제사한 것도 사위라고 죽은 시어머니를 모르는 게 너무 아니야 하시며 잘했다고도 하셨죠. 아버지의 제사를 하지 않은 것과 죽은 장인을 기리지 않은 것에 대해 물어보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바빴으니까 정말 미안해. 도움이 필요한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 아빠가 돌아가셔서 집안을 도와주어야 해요. 그것이야말로 제가 무슨 말을 내뱉는지 모르게끔 쏟아낸 죄의 얼굴에 씩씩거리며 아버지의 목숨을 팔아 향한 한 번의 도움이 모든 시간을 소요한다고 고래고래할 정도로 악을 싫어하는 시어머니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깨달았죠. 이곳은 내가 얼마나 노력해도 인정받고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것 같아서 당황했습니다. 거품을 물며 무너지는 시무룩한 왕자와 왕자를 보고 확신했어요. 너보다 난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지루한 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밖으로 나가주려고 했어요. 그들을 뒤로 두고 나는 마침내 서 있다던 세장에서 탈출할 수 있었어요. 당장 처리해야 할 급한 자금을 막을 수 없어 시몬의 회사는 파산 위기에 처했어요. 조이 아빠의 친구인 아버지까지 손을 뗀 결과였죠. 어르신은 회사의 가능성이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능력을 먼저 보아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가족이 며느리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남에게 얼마나 더 잔인할지 상상도 못할 것이에요. 그러니 시보라는 사람은 어르신의 말을 변명으로만 들었다가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술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던 가족인데 서로를 이해하고 예의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남을 비방하는 태도로만 인식하지 말고 가족다운 마음으로 서로 대해야 했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말하지 말았으면서 서로 중간 지점에서 만나지 못해 스스로 한탄하며 입을 떠는 모습이 어르신에게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이었다고 생각해. 어르신은 이미 이런 행동에 대해 투자를 끊으라고 조언했어야 했고, 마지막에는 그의 충고를 듣고 투자금을 빼는데 오히려 여러 시간이 걸렸어. 어떻게든 그 시간 동안 어르신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동안 무시해오던 것에 대해 며느리의 실수를 용서하며 저에게 사과하는 일들이 있었어. 그 과정에서 본인의 의지와 달리 저희 엄마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엄마는 그동안 힘든 일을 겪으며도 왜 말을 하지 않았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울었습니다. 자식이 힘들면 부모는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다, 며 이야기했고, 저 또한 엄마의 생각을 못했던 점을 둘러앉아 울었습니다. 엄마는 시댁에서 겪은 내용을 듣고 제게 대신해서 시무에게 복수를 해주셨어요. 시무가 찾아왔을 때는 양동이에 미리 소금물을 받아놓은 물을 부으며 이곳이 어디인지 찾아봐야 한다, 며 개망신을 시켰어요. 엄마는 이런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그럼에도 성을 내지 않고 시 모 회사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했어요. 이런 부도덕한 회사는 망해야 정신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별당했다고 하실 때 만일 당신이나 다른 분들이 그렇다면 저한테 연락하실 걸 권유하셨어요. 나는 엄마 하신 일 중에 하셨더라. 엄마는 저 같은 아이들을 가지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한 엄마의 모습을 보고 단체로 함께 1인 시 동참해 부당 대우를 받은 직원들을 고소할 것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회사가 어렵다는 소문을 듣게 된 직원들은 회사에서 쫓겨낼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을 하고 부당 대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참아왔지만 이제는 할 말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니 사람들은 매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늘 부당한 때도 있었어요. 기분에 따라 남자 직원들의 겐조인트를 깐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여자 직원들에겐 거의 희롱에 가깝고 인격을 모욕하는 말을 전 직원들 앞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집단도 많았다고 해요. 우리는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노동청에 의심을 고발하고 폭행으로 인해 경찰에 고소했어요. 회사는 막이 일보 직전인데도 고소장을 하나 둘씩 받기 시작했고 이 시점에서는 아주 당장 죽을 것 같아요. 또한 회사가 한번 희청하니 생각지도 못한 일들까지 주주에게 제시하려 했다고 해요. 부당해고나 청탁뿐만 아니라 회사 자금 횡령까지 모두 이뤄진 상태입니다. 부당한 일에 대한 심지어 법적인 대응까지 온기를 이루는 중입니다. 받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통쾌할 수는 없었어요. 신무는 진짜 마지막으로 남은 도움줄이 저라고 생각했는지 매일 같이 우리 엄마에게 소금물 세례를 받는데도 매일 같이 저를 찾아와 한 번만 살려 다 달라고 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히지 않고 저희 편한 대로 살게 해주겠다면서 저는 그 말에 귀를 닫고 눈을 감고 하루빨리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의논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책의 사랑을 운운하며 그동안 본인을 사랑하지 않았냐는 밝혀 찢어지는 소리를 했는데 할 수 없이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1년 반 만에 그 최종 판결에 지난달에 이르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허구였던 우리의 상황을 깨달았어요. 시모에게 한 사람의 주택을 내 가정으로 인식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듣지 않아도 되고 다음 달에는 옳은 회사라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버지가 나를 포옹한 것처럼 나를 앙금해 주신 것처럼 집어삼킨 바다처럼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이제는 승복하기를 하고 마음이 평화롭기 때문에 엄마와 함께 아버지의 어디를 가보려고 해요. 그동안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망설이게 되었거든요. 이제는 어린이의 마음으로 되돌아가서 혼자 사는 법과 혼자 산다는 법을 배우려고 해요. 혹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자신과의 헛된 약속과 꿈으로 인해 자신을 잃어버린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커피톡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